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미리 담아놓은 분유에 물만 타면 거의 2~30초 만에 타서 먹일 수가 있어요. 새벽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정말 빠르고 쉽게 타는 방법이에요. 물은 몇 도로 해서 끓여야 할까? 분유는 몇 도에서 먹이지? 분유와 물은 어떤 비율로 맞춰야 할까? 아이와의 만남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곧 분유를 먹여야 하는 초보 부모님들은 육아의 기초인 분유 타는 것부터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분유를 잘못하면 영양 섭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아기가 공기를 많이 삼켜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첫째, 둘째 키우면서 분유를 약 2,500번 정도는 타봤고 수유 거부, 배앓이 같은 문제도 직접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압축을 해서 신생아 분유 타는 법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분유를 처음 탈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분유와 물의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하지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각자 먹이는 이런 이제 분유 통의 옆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물과 분유를 조절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분유를 타려면 분유, 물, 젖병이 필요하겠죠? 물은 이제 사실 과거의 수작업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분유포트나 분유 배조기를 이용하여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 또한 첫째도 둘째도 종류는 다르지만 둘 다 분유포트로 키웠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둘째 때 분유포트를 갈아탄 이유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렇게 정수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정수물을 담아서 분유포트로 물을 끓였어요. 생수는 미세 플라스틱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기가 보다 더 안전한 물로 분유를 타줄 수 있겠죠? 우선은 뚜껑을 열고 물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정수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은 맥스선 밑에까지 채워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혹시 출수량 한번 확인하고 저는 라비킨 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분유포트가 자동으로 100도씨까지 가열된 다음에 살균 및 잔류 염소도 제거를 해주고 제가 이렇게 설정한 온도까지 물을 식혀주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5도로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까지 식는 데까지는 한 대략 1시간 20~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염소 제거까지 해줘야 아기가 배앓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라비킷 M 모드로 온도는 45도 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유를 처음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개봉 날짜랑 자주 쓰는 분유 제조 용량 같은 거를 미리 적어두시면 탈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입 분유의 경우는 물, 분유 순서로 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입 분유 타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유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수량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120ml를 먼저 받아주고 분유를 넣어줍니다. 이때 분유는 고봉밥 푸듯이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깎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깎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딱 깎아서 정량을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흔들어 주시거나 양손으로 비벼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주로 이렇게 양손으로 비비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이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서 타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배앓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거품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면 배앓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양손으로 비벼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진 않는지 사출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분유를 섞은 다음에 저희는 사출을 잡기 위해서 분유를 섞은 후 뚜껑을 열어서 열기를 한번 빼주고 다시 닫은 다음에 젖꼭지 부분도 이렇게 살짝 여기 공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꼬집었다가 놔줍니다. 이러니까 공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출이 빠져서 쭉 새는 게 없이 똑똑똑똑 잘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신생아 때는 이렇게 젖꼭지를 손으로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불안해서 위생장갑을 끼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손 깨끗하게 닦고 그냥 손으로만 여기 이렇게 꼭지 입 닿는 부분 아닌 쪽에만 살짝 손을 대서 공기를 이렇게 슉슉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공기를 빼주고 먹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분유를 타는 방법인데요. 수입 분유 같은 경우에는 물 아까 120에 분유 4스쿱을 하면 총 용량이 140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치만 국내 분유의 경우는 보통 물, 분유, 물 순서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을 적당량 먼저 넣어주시고 분유를 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물을 넣어서 110이면 110, 120이면 120 이런 식으로 눈금을 보시고 물 용량을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내 분유의 경우에는 물, 분유, 물 순서로 타서 물을 적당량 넣어준 후 분유를 넣고 물로 최종 용량까지를 눈금으로 맞춰서 더 타주시면 한 번 더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 꿀팁 아닌 꿀팁입니다. 저희는 첫째부터 둘째까지 수입 분유를 메인으로 먹여와서 물, 분유 순서로 조제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저희가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분유를 먼저 담아놓고 물을 붓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미리 담아놓은 분유에 물만 타면 거의 20-30초 만에 타서 먹일 수가 있어요. 새벽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정말 빠르고 쉽게 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잘 타서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난 뒤 젖병을 닦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 잔여물을 닦기도 어렵고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닦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루 세척하는 게 힘들다면 우선 젖병과 깔때기, 젖꼭지 등을 다 분리해서 찬물로 1차적으로라도 헹궈주세요.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로 헹구면 단백질이 응고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찬물로 헹궈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젖병 세척이나 열탕 소독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찍어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분유는 잘 타놨는데 막상 아기가 젖병을 안 물면 어떡할까요? 모유 수유는 잘하다가 혼합 수유를 시작하면서 젖병을 거부하는 아이, 원래 분유를 잘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젖병을 거부하는 아이, 아니면 처음부터 분유 수유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는 아이, 생각보다 이 젖병을 거부하는 아이가 꽤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원래는 잘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젖병을 거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모유도 아예 나오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젖병을 거부하니까 진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젖병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바꿔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젖병을 바꾸려고 하면은 진짜 머리가 더 아파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선택장애가 일어나요. 저도 그랬지만 사실 젖병을 처음 고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젖병마다 호환성, 확장성, 세척 편의성, 공기 유입 방지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아기가 그 젖병을 잘 물고 먹느냐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배앓이에 좋다는 젖병을 골라도 또 아무리 비싼 젖병을 골라도 아기가 입에 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도 배앓이에 좋다는 닥터 브라운부터 즉수 느낌이 난다는 란시노, 젖병계 에르메스라는 헤겐,
그리고 조리원에서 주는 그린맘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젖병을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렇게 젖병 유목민 생활을 한동안 지속을 하다가 결국 더블아트로 바꾸고 나서는 다시 잘 먹기 시작을 했었고 저희 첫째는 그걸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젖병을 고를 때 이 젖병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아기가 거부감 없이 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둘째는 신생아 시기 때는 이렇게 배앓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있어가지고 한 40일까지는 닥터 브라운 작은 용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첫째 때 만족했던 더블아트로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물어주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더블아트를 사용하면 모든 아기가 무조건 잘 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기마다 구강 구조도 다르고 선호하는 젖꼭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기는 더블아트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젖병을 사용을 해보고도 젖병 거부도 경험했던 저희 첫째도 결국 더블아트는 무난하게 잘 물었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젖병을 사용해보다가 결국 더블아트로 돌아왔다는 후기들도 많기 때문에 초보 부모님들이라면 실패의 선택의 폭이 좀 좁은 이 더블아트를 고르는 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직 모든 것이 처음이신 초보 부모님들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신 상황인데 처음부터 기능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고르는 게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첫 젖병과 첫 꼭지는 아기가 무는데 실패 확률이 보다 낮은 더블아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기마다 맞는 젖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여러 개를 잔뜩 구매하시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 먼저 사용해 보시고 아기에게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첫째 때 여러 젖병을 사용하고 돌고 돌아서 더블아트에 정착을 했고 둘째는 닥터 브라운 다음에 사실 이게 더블아트로 정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젖병 거부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젖병을 처음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 또 혼합수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앞으로도 또 유용한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